네, 사주 재테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음량에 대해서 살펴봤죠.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음량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량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팔통이나 음팔통 사주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삶의 진폭이 커진다. 이런 저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무언가를 봐야 되겠다. 내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기초가 탄탄해야지만 나중에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바쁜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하나씩 글자가 갖는 의미, 오행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음양과 오행을 다 합쳐가지고 천간지지를 이제 분석해야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음의 글자든 양의 글자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행입니다. 자, 음양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도니의 태극 그 도서를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무국이 태극이고, 그렇죠? 거기서 음양이 생겨나고, 음양이 작용을 하면서 오행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음양의 작용으로 생성된 목화토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재료로 이 오행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동양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 불, 뭐 저기 이런 삼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원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사람들의 저기 성격도 기질론으로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양에서 하면 과학적이고 동양에서 하면 과학이 아니다. 이건 비과학이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만물이 오행의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명리학은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그죠? 사람이 태어날 때 오행의 어떤 기운을 받고 태어났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날, 어떤 해, 어떤 달, 어떤 날, 어떤 시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목의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나는지 아니면 화의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나는지 또 토, 금, 수 어떤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전개되고 또 그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이 있고 화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이 있고 토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이 있고 금의 기운 또 수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행을 이제 그렇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보세요.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개의 저기 그 성질 중에서 목은 기본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목만 그렇죠? 밑에서 위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 있는 사람들은 이 봄의 기운이 생기, 발생, 생장, 또 시작하는 기운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상을 봄의 초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또 창의적인 일이라든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운다든지 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이라든지 젊은 기운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기획이나 창의적인 일이나 이런 것에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왕성한 욕구와 보급. 그래서 보면은 직업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육, 언론, 출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키우고 기르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기준으로도 봐요. 그래서 간목인 경우에는 대학, 을목인 경우에는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저기 그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 기운이 과다할 경우에는 일만 추진하고 결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목 기운이 약할 경우에는 진취성이 결여되는데, 목 기운이 과다할 경우에 추진하고 결실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화가 같이 붙어 있으면 결실을 또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의 예지신으로 보면은 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목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더라도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 기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 기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교육, 출판, 언론, 건축, 또 내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 또 내지는 사회사업, 봉사, 인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입니다. 화는 이제 그 여름의 기운이죠. 발산하는 기운이고, 기의 확산, 확대, 또 햇빛이 있어야지 그 과일이 또 내지 곡식이 익으니까 결실을 의미합니다. 물상으로 보면은 빛, 온기, 태양, 달,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겠고, 일에 대한 표현이나 표출하려는 성향, 결과보다는 외형과 화려함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추진력, 판단력, 적극적인 기질이 강하고, 현실 지향적 성향도 명랑, 쾌활, 밝음, 질서, 순서 이런 것들 잘 따지고, 화의 기운이 과다할 경우에 외형만 화려할 뿐 내실이 부족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확 발산되고 속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기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요. 화의 기운이 적을 경우는 현실성 및 추진력이 결여되는 경우에도 있고, 화는 이제 인의 예지신 중에 예를 중요시하는 성품을 갖습니다. 그래서 화가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화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좀 싸가지가 없는 편입니다. 뭐 지금 뭐 나이 60 넘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젊었을 때도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의는 어떤 적당선을 지키지만, 저는 뭐 저한테 함부로 하고 하면은 어른도 없어요. 그냥 막 들이받습니다. 직업은 방송, 예술, 종교, 또 정신적인 일.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거요. 그다음에 IT, 전기전자 관련 업무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의 기운이 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중간에 완충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완충. 음양이 교체되는 시기에 중립적인 기운을 말하고, 또 조절 및 완충 작용을 합니다. 물상으로 보면은 대지, 큰 땅, 내지는 이제 뭐 정원, 또 하늘과 만물을 연결하는 가격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용지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신중성,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르는 특성이 있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유지하고 보존적인 성향이 크고, 보수적인 기질이 크다 말입니다. 또 대체로 이제 땅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수동적이고, 목기운 화기운에 비해서 진취성이 떨어지고, 가정적이지만 계획이 떨어져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토기운이 과다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옹고집 성향이 있고, 변화를 꺼려하고, 토기운이 부족할 경우에 시장만 있고 결과는 보잘것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의 예지신 중에서 신이에요. 믿을 신. 즉 믿음과 신의, 성실성, 정직, 관대함, 성품을 지니고, 직업으로 보면 이제 사실 종교교육, 또 우리 저 보면 이제 부동산 그 중개업 같은 거 있죠.
또 투자를 한다면 그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 부동산이 건물과 땅으로 그 구분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중에서 땅, 산 이런 걸 갖다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금입니다. 금. 가을의 기운, 숙살의 기운, 초목의 결실을 주관한다. 이 숙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숙살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싹 불면서 곡식들이 갈무리가 돼요. 갈무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운입니다. 또 차가워져야지 농사를 또 끝내고 하는 거죠. 바위나 쇠, 금,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결과주의자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수년 안에 나타날 결과를 중시하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결단력, 냉철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기질이 강하다. 항상 긴장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긴장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신중하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죠. 금기운이 가다할 경우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외고집이고 다툼 분쟁이 커요. 파괴적 성향이 나타나고 금기운이 부족할 경우에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약하고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없는 사람들은 결정을 잘 못하는 결정장애를 앓을 가능성이 커요. 그 인의 예지 신 중에 의를 중요시하는 성품이고 시비를 가리기를 좋아해요. 직업은 문과인 경우에는 법, 군인, 경찰, 경영, 경제 이쪽이 맞고 이과인 경우에는 전기전자, 의학, 제약, 생명공학, 금속기계, 자동차, 음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그런 거예요. 대체로 이제 이 사람이 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금의 기운을 어떻게 잘 쓰느냐, 또 특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신금이 있어야 돼. 신금. 물론 저기 그 손잡이도 있어야 되겠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니다. 수. 겨울의 기운이고 축장. 예,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갈무리하는 기운이고 보물 준비하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지 생명,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바다, 강, 이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기운은 신중하고 겸손하고 유연해요.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잘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인내와 침묵, 교육적인 기질이 있고 봉사적인 기질이 있고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인내심, 겸손, 지구력, 임기응변, 친화력 있어요. 수기운이 너무 과다하면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기운이 약한 경우는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수가 없는 사람들 중에 암 발생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이제 지입니다. 지혜 예지 능력이 있고 사색 정보력이 뛰어나요. 직업으로 보면은 해외 유통 음식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유학 가야 돼요. 유학 가야 되고 물이 너무 없어도 유학을 가야 되고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 방에 딱 가두어져서 유용하게 쓰이면은 뭐 굳이 그렇게 안 나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오행에 따른 그 특성인데 목화토금 수 중에 목은 동쪽, 화는 남쪽, 금은 서쪽, 북은 수는 북쪽, 그 다음에 토는 중앙이고 천간으로는 갑을 목, 병정화, 그 다음에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지지는 임묘 목, 사오 화, 진술충미가 토고, 신유금, 해자수예요. 그 다음에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있는데 이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임묘진 진토가 오고 사오미 미토가 오고 신유 술토가 오고 그 다음에 해자 축토가 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완충 지역을 하게 된다 거고요. 색깔은 목은 청색,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수는 흑색. 그래서 청적, 황백, 흑, 이래서 오방색이에요.
오방색. 이게 바로 오방색입니다. 맛으로 보면은 목은 신맛,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그 다음에 금은 매운맛, 초는 짠맛이 나고, 특히 목은 간과 담, 쓸개죠. 화는 심장, 소장, 토는 비장, 위장, 그죠? 금은 폐, 대장, 수는 신장, 방광. 이렇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오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